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약 바이오주의 중요한 일정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핵심 종목들, 또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일정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잡아놔야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또 삼천당 제약, 또 유한양행, 그리고 보론의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 또 공략 포인트를 점검해 드렸는데, 세부 일정 확인하고요. 지금 잡아야 될, 그리고 기다려야 될 일정이 어떤지 살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참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개가 있지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은 아무래도 신약 개발, 또 일정 발표,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나올 텐데, 그 일정들이 임박해서는 이미 주가가 움직여 버리고요. 나오기 전에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제약 바이오주 중은 이제 크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쪽하고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일부 항암제 개발, 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크게 구분을 지으면 핵심적인 종목들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바이오 쪽이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경쟁사들, 론자와 윅시, 이런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CDMO 경쟁사들이 좀 최근에 지지부진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신약 개발 쪽이죠.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제형, 요게 이제 아마 2025년도 상반기 때에 머크사가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유한양행은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 판매 가능성들, 이런 일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 바이오팜도 있고요. 녹십자, 또 한올 바이오, 얘도 지금 이제 항체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제가 이제 일명 바이오 이제 4인방 하면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또 보론의, 그다음에 6인방 포함하면 한올바이오와 HLB가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 내용들 같이 생각을 하고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남아 있어요? 예, 사노피 쪽에 또 이슈가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아마 상반기 쪽에 뭐가 좀 나올 거예요. 예, 그거 좀 보시고, 이제 보론의도 이제 오릭스와의 또 파트너사, 요런 이제 이슈들, 또 재료들, 또 추가 계약건들이 좀 남아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조금 이슈들이 많이 GLP-1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악재들도 있고, 좋지는 못하는데, 요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일정들이 좀 있다, 주요 동향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 정책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무역론 관련된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FDA 신속한 승인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약가 인하를 추진할 겁니다. 이거는 소위 해서 바이오시밀러, 이 제네릭 쪽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약가 인하를 시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줄쳐져 있는 내용들을 보다시피 이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요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인수합병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인수합병 쪽에. 그러면 기존의 신약이나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책들로 본다면 바이오텍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쁜 건 없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기대되는 신약 후보입니다.
뭐 여러분이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뭐 다 파악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텍스의 이제 비마약용 경구용 이제 먹는 진통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펜타닐 관련된 요 부분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진통제, 경구성 비마약성 경구용 이제 진통제 개발하는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IV 감염 뭐 예방약, 요게 이제 신약으로 출시가 될 예정. 그렇죠? 아마 이거는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인스메드 이제 비낭퍼스 섬유증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시가 되고 신약이 어느 정도 가시가 된다라면은 관련된 또 제너기나 개발되고 있는 요 신약들 요것도 우리가 좀 이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섬유증 기관지 폐 쪽에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로네이, 그죠? 보로네이 요것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키트루다 제형, 이 알테오전과 관련된 머크사죠. 이게 이제 출시가 2025년도 신약 승인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청하고 하반기 때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출시 사실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키트루다 관련된 뭐 경쟁사와의 뭐 기술 침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 나왔었는데 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폐암 쪽 계속 나오네요. 폐암 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교가 지금 신약 승인들을 좀 신청해서 2025년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그죠? 예, 리가켄바이오와 파이프라인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 요거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토세팜, 이게 이제 보르노이하고 또 관련된 이슈 보시고, 그 다음에 니포칼리방 같은 경우에는 자가미란, 이거 이제 ADC 그 항암제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되는 신약 후보들이 있다는 거, 일단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시 중 의약품입니다. 뭐 이게 이제 일정이 좀 변경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 특히 이제 버텍사가 출시되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DC 항암제 쪽 이게 이제 아마 상반기쯤에 미국하고 유럽 쪽에 승인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규모가 꽤 크다는 거, 거의 뭐 59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 그다음에 사노피에서 신규전제 치료제 요즘 진행 중인데 이거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 있죠. 중국 승인, GLP 비만 치료제 쪽, 뭐 일라이릴리 쪽. 그래서 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 조금 주춤거려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포트론이나 일부 올릭스, 그다음에 삼천전제약도 일부 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구용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슈들을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들입니다. 뭐 일단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지나갔죠. 뭐 요거에 이제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면서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월 말쯤에 AACR이라고 하죠. 요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아마 컨퍼런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정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ASCO 요것도 이제 그 초록 발표가 될 텐데 요 일정에서도 요 일정에 따라서 뭐 신약이나 이런 거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죠.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9월 달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 요거 일정도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하반기니까 조금 요거는 나중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암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요 일정들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워낙
최고 5년간 뭐 기술 이전했던 그 회사들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ABL 바이오나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뭐 한미약품, 예, 뭐 그 다음에 뭐 리가킨 바이오 바뀌었죠? 암젠하고 뭐 보르노이, 예, 메티스하고 좀 진행했던 부분들 이런 게 계속 이제 기술 이전 수출이 되고 마일리지 단계별로 받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좀 진행된 일정. 만약에 중간에 임상 실험이 뭐 문제가 있거나 되면은 이 마일스톤이 들어오질 않죠. 파기되거나. 그래서 이 일정들을 좀 우리가 계속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참고용으로만 뭐 중복해 설명하는 거니까 뭐 참고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뭐 바이오시밀 쪽에 뭐 바이넥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트 바이오지가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ST팜하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쪽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쪽으로는 뭐 플랫폼 쪽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ST 제형,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다 알만한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약물 반감기 해가지고 최근에 GLP-1 쪽 비만 치료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펩트론, 예,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경구제형, 예, 삼천당 제약, 예, 요걸 좀 유심히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RNA 중에 올릭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악재, 호재가 다 있는데, 요거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예,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리별로 이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뭐 이런 종목들 기술적인 차트로 본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이 안 좋지만은 지금 연초부터 꾸준히 힘을 내요. 예, 벌써 100만 원대 올라왔죠. 그리고 바이넥스가 오늘 좀 조정을 주네요. 최근에 조정받고 올라서는가 싶더니 오늘 조정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잡을 기회를 좀 볼 수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스트팜은 지금도 많이 빠져 있죠. 좀 더 빠져주길 원해요. 그래 밑에서 잡을 기회를 보니까 오스코텍이 오늘 지금 힘을 냅니다. 9%대 지금 불끈해가지고 최근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획 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AI 있죠. 이쪽은 최근 많이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쪽에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의료 AI 있죠. 대표적인 게 루닛. 예, 뭐 루닛 여기서 지금 한 달째 좀 오락내락 하고 있는데 일단 예, 지금 7만 원대 올라왔어요. 7만 원대 올라서고 좀 지지가 확인된다면 얘도 뭐 8, 9만 원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가 매수 제가 이거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설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3빌리언스, 그 다음에 요즘 뷰노 쪽도 지금 최근 이제 루닛과 함께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알테오젠 참 할 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반기 때 머크사와 SG 제형 관련된 이슈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뭐 최근 기술 침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두들겨 맞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또 그랬냐 싶더라도 37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테오젠 제가 이제 연초에 다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죠? 연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후발주자 보르네이를 좀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보르네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관련된 이슈는 제가 아예 뭐 정혜원 쪽에 공약주로서 설명을 좀 다 드렸고, 예, 비토세포함 쪽에 지금 하는데 아까 잠깐 일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닥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항상 뭐 저점 라인들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는 요 21선 위에서 61선 아래권 부근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르네이 같은 경우도 벌써 뭐 알테오젠 먼저 움직였고 리가켄바이오 움직였고 후발로 보르네이가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8만 원대 잡으신 분들 뭐
지켜봐야죠. 뭐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숨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천된 제약. 예, 이슈가 많죠. 얘도 좀 할 말은 많은데, 자, 어쨌든 삼천된 제약은 뭐 보유제 영역이에요, 이제는. 예, 추가적인 부분들 저도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잡아도 되느냐? 지금 잡기는 좀 그렇죠. 사실 이것도 연말에 12월 달에 뭐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일정상으로 HLB가 2월 달에 FDA 재승인 여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 자 아마 나올 가능성이 한 60% 이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주가가 또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 일정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측은 뭐 좀 악재성 이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들 더 나와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밑에서 다시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 쪽에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되면 일각템 출시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뭐 투견바이오입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대신 얘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죠.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크진 않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괜찮아요. 뭐 8,000원대부터 지금 이제 만원대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도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퓨처캠 얘도 바닥 가졌죠. 이것도 이제 1월달 연초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작년 11월달, 10월달에 뭐 국내 증시가 많이 추틀렁거리고 흔들거리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12월달 잡기보다는 1월달에 바닥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1월달에만 잡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지금도 늦지는 않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30만 원대에서 지금 37만 원대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들고 계신 분들 그냥 가야죠. 이거 뭐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노이가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관세 정책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 섹터들 일정들도 있고 뭐 최근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조도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여러 가지 시도하고 협상 전략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세 정책과는 조금 영향을 덜 받죠, 이쪽이.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항상 상반기 때 특히 2분기에서 1분기, 2분기 때 넘어가는 시점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염두해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좀 수익 내게 좀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미리미리 일정을 체크하고 잡아가는 전략으로 봐야지 얘들은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재료가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저가권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때 잡는 그런 전략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제가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지만 예, 저는 뭐 이쪽 많이 얘기를 해요. 알테오젠 이미 다 했고 뭐 리가칸 바이오 얘기했고 유한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노이나 HLB, ABL 바이오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 쪽 아까 잠깐 이제 중소형 종목이죠. 퓨처캠이나 또 코넥스에서 넘어왔던 이전 상장한 그런 종목들, 두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오히려 상반기 때 2025년도 상반기 때에 좋은 수익들을 한번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요 일정도 꼭 체크하시고 좋은 결과들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